Representative Lee In-young of the Democratic Party was once a student activist who chaired Jeondaeha, a nationwide student group that led the democratic movement in the mid-1980s. He champions constitutional reform that improves people's basic rights. The bills he has tabled has to do with protecting people's lives and ensuring their safety,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strengthening inter-Korean relations. 정치는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On today's Heart to Heart, let's meet Democratic Party Representative Lee In-young, who is working hard to b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ke a country where the common people are equally respected.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헐트헐트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분들께 간단한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리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구로구 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인영입니다. 아리랑TV에서 가장 핫한 코너인 핫토핫토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마음과 마음 속에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nce again, welcome to Heart to Heart. 자, 대북 정책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는 반면 보수여당은 고강도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대북 제재와 압박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제재와 압박이 궁극적으로 지금 북의 핵과 미사일의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측면도 동시에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2, 3년 이내에 단기적으로 북의 핵과 미사일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해법으로서 제재와 압박만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불가피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마땅하게 대화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방법들도 우리가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인 그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병행하고 독립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정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도 정치 군사적인 상황 못지않게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옳고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 협력과 교류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이 통일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지난 8월이죠. 강원 고성의 통일전망대에서 시작을 하셔서 파주 임진각까지 무려 337km를 네. 걸으셨어요. 13일에 걸쳐서 도보 횡단을 하셨는데 민통선 횡단을 계획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근에 우리 민족의 통일이 좀 멀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제1차 분단 고착화 심화의 과정이 미소 간의 어떤 패권 각축의 과정에서 길어졌다면 네. 미중 간의 새로운 패권의 시대가 도래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잘못 보내면 다시 통일이 멀어지고 제2차 분단 고착화 심화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통일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일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 통일 걷기를 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또 하나는 당장은 북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었고 그래서 북은 미사일을 쏴도 네. 우리는 평화를 쏴야 한다 이런 마음에서 우리 분단의 또 대결과 냉전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DMZ를 걷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DMZ를 걷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DMZ 바로 밑에 민통선을 걸으면서 그런 평화와 통일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In August, Representative Lee embarked on a special journey to remember the meaning of peace and unification. Together with ordinary citizens, he walked 337 kilometers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the symbol of Korea's division. What kept him going day after day under the searing heat was his earnest wish for peace and unification. 언제나 이 길이 끝날 때쯤 되면 아쉽고 그래요. 처음에 먼 길을 시작할 때는 언제 걷나 그러지만 막상 길을 걷고 하루 이틀 앞으로 오면 그 길이 아쉽고 또 그래요. 그래도 13일간 정말 337km를 걷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처럼 저는 상상이 되거든요. 네. 저는 뭐 2km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네네. 이 13일간 뭐 하루 종일 걷지는 않으셨잖아요. 뭐 잠도 자고 이제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네. 보통 몇 시간 정도를 걸으신 건가요? 보통 하루에 한 9시간쯤은 걸은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6시에 일어나면 네. 씻고 식사하고 그렇게 해서 대개 7시경부터 걷기 시작해서 네네.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쉬고 먹고 이렇게 네. 한 다음에 대개 오후 4시경까지 걸어서 한 9시간쯤은 걸은 것 같은데요. 와, 평소 걷는 거를 좋아하세요? 네, 뭐 저는 이미 2008년에 네네.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 가는 길, 네네. 그 까미노 길도 800km 되는 걸 이미 걸은 경험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민통선 길을 걷는 중간에 네. 강원도의 향로봉, 칠절봉 코스 그리고 경기도 들어오면서 수리산 코스 이런 것은 산이 높고 기본적으로 길이 험준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길 걷는 거는 그래도 괜찮고요. 네. 오히려 평지에 있는 아스팔트 길을 태양볕이 장렬할 때 네. 그 지열이 막 높이 올라오는 이런 길을 걷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요. 네네. 우리 길을 걷는 중에 한 이틀 정도는 장대비가 아주 억수처럼 쏟아진 적도 있었는데 네. 그 장대비 속을 걷는 거가 태양열이 장렬하는, 태양볕이 장렬하는 아스팔트 포장도를 걷는 네네. 것보다도 더 즐겁고 행복할 정도였으니까요. 맞아요. 8월이면 한국은 아무래도 정말 덥고 또 네. 비도 굉장히 많이 내리는데 네. 그 더운 날씨에 그리고 비도 다 맞아가면서 이제 걸으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래도 좀 포기를 하고 싶다라는 순간들은 없었나요? 네, 이미 우리가 그 길을 다이어트나 네. 문화체험을 위해서 걷는 그런 길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또 서로를 격려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면서 네. 그렇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 의원님 앞에 늘 따라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전대협 초대의장이라는 것인데 올해로 전대협이 창립된 지 30주년을 맞이했죠. 초대의장이셨던 만큼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네. 대학교 4학년 때 1987년도에 네. 한국 민주화의 큰 분수령을 이루었던 6월 민주항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제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서 전국 대학생들의 연대체인 전대협이라는 학생운동 조직의 초대의장이었고요. 네네. 제가 그 전대협을 만들고 초대의장을 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은 저를 그런 학생운동의 리더로 또 한국에서 민주화운동을 했던 여러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네. 늘 기억하죠. 네. 벌써 30년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저희는 6월 민주항쟁에서는 승리하고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에서는 패배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0주년이 되는 해에는 촛불 시민혁명에서도 승리하고 네. 또 5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도 승리하면서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그때 남았던 어떤 회한 같은 것을 다 털어낼 수 있는 네네. 이런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이제 6월 항쟁 전대협을 졸업하고 네. 촛불 시민의 정신으로 그리고 통일을 이루는 그런 새로운 주역들로 성장해 가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저 개인에게는 뭐 굉장히 자부심과 명예로운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고요. 네네. 이제
더 성숙한 시민으로 또 더 뭐라 그럴까 역량 있는 정치인으로 발돋움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꿈꾸었던 평화로운 조국, 통일된 한반도 이런 날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짧게라도 간략하게 만약 제가 의원님에게 있어 전대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여쭤본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앵커께서도 네. 거울 자주 보시죠? 자주 봅니다. 네, 최소한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우리가 네. 거울을 볼 텐데 전대협은 저에게 거울과 같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 마음가짐, 행적 이런 것들을 순수했던 시절에 그 우리나라의 민주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모든 열정을 바쳤던 그 시대의 정신에 비추어서 지금 나는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반문하고 비춰보는 거울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Representative Lee has been making kimchi with the residents of his district since morning. 약하게 많이. 의원님, 꼭 그거 가르쳐 줘야 돼. 약하게 많이.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한두에 하시는 거야 지금? 한두에 하는 건 아니 너무 많이 하면 매워. 요 앞에 개봉삼동이 개봉삼동에 하는데 가서 잘못해서 아우 매워가지고 혼났어. 이게 해마다 이맘때면 각 동에서 공장 담궈가지고 독거노인이라든가 소년가장들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요. 같이 하려면 저처럼 여기 하나 바르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 바르고 싶어. 이거 못 담그시는 분이 많거든요. 무슨 일이 이제 모자라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런 거는 너무 작아. 의원님 잘하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의원님 거는 일로 못 받아가지고 제가 설명 못 드리겠어요. 함께 살아가는 도리고요.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나눔, 배품 이런 자리잖아요. 같이 하는 게 마땅한 거죠. 같이 하면 재밌어요. 집에서 혼자 하면은 힘든데. 기분 좋죠.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힘든 일인데 또 와주시고 하니까 감사하죠. 주민으로서는. 오늘부터 맛있게 잘 잡수실 거예요. 지금 원래 꿈은 문학 비평가 또는 국어 선생님이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제부터 근데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처음에 대학 올 때 네. 형편이 녹록하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국어 선생님이 되어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아, 네. 후배들에게 좋은 꿈을 시와 소설, 수필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었는데 네. 근데 대학에 들어와서 제가 만났던 현실은 제가 교과서에서 청소년기에 배웠던 현실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우리는 군사 독재의 치하에 있었고 민주주의는 박제되어 있었고 자유는 철저히 억압되고 통제되어 있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군사 독재와 싸우지 않는다면 제 양심과 저의 그 지성과 비교해서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네. 그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서 남아있는 과제들 예컨대 우리가 정권 교체는 했지만 노동이 더 존중받는 사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과 차별 없이 좀 더 평화롭고 평등한 이런 질서 속에서 사는 나라 그리고 분단된 이 현실을 이제 마감하고 온결애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것을 정치를 통해서도 계속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노동이 더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완전한 통일로 가는 시대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겠다 생각했고 지금도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혹시 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이 길을 걷지 않았다면 원래 하고자 했던 뭐 국어 선생님 또는 뭐 문학 비평가가 되었다면 어떻게 살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으신가요?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 그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아버님께서 국민학교 선생님을 하셨었고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었고 저의 누나와 형님이 모두 중학교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네. 그분들의 모습이 가까이서 본 모습이 아주 훌륭했고 네. 소박하지만 정직하고 순수한 삶이셨습니다. 그 삶 속에서 보았던 마음으로부터 정말 배워나왔던 그런 존경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민주화 운동을 하지 않고 또 정치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으면은 나도 저렇게 평범한 삶의 모습 속에서 순수하고 또 정직한 이 시대의 진실을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나누면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고 네. 지금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언제라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네. This is where distinguished figures from various fields like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history give talks. Representative Lee has visited a civic politics school today. He's quite a celebrity here, too. 부지런히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개헌과 우리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소중하고 이인영 우리 국회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서 목민학교 오니까 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막 강의할 생각은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다 갈까 막 이런 생각. 개헌과 관련한 말씀을 지금 드릴 거거든요. 딱 그 핵심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건강하려면은 잘 먹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법을 잘 지어 먹어야 그래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 비유하면 대한민국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또 화해, 분수령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건강할 거고 로봇이 할 거고 이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하고 정부에 있는 입법권, 법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확 축소해버리거나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전제로는 생명권, 안정권. 대한민국이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동의가 되는 시간이 됐고 개헌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많이 알게 됐던 시간이어서 너무 보람된 시간이었어요. 제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유일하게 형 이렇게 부르는 분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시지만 이인영 의원님을 보면 김근태가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참 많은데 김근태 의원님이나 이인영 의원님이나 모두 다
맑은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의원님이 계시기에 한국 정치의 미래는 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통일 문제와 함께 개헌도 중요한 화두인데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 몸담고 계신 만큼 의원님께서도 개헌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의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헌법이 그 시대의 정신, 가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987년에 우리가 헌법을 만들어서 개정할 때 그때는 미처 그 정보화 사회도 오지 않았었고 또 환경 문제, 기후 온난화 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심각하지도 못했고 또 지금처럼 한 5년 있으면 전면적으로 온다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런 것들이 아주 꿈나라 같은 그런 이야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현실이 되었고 우리의 헌법 체계 속에서 그런 가치와 정신을 온전히 담을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대통령 선거를 직선으로 한다. 이런 것들로 국한해서 개헌을 하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한 이런 질서, 체제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가지는 권력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그것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헌법 속에서 만들지 못했고 그래서 반복적인 정치 갈등의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정치 문화 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이제는 헌법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의 도움을 받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사회 경제적 출혈들이 있었습니다. 노동 문제가 심각해졌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큰 격차들이 생겼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반에 소득 격차, 부의 그 격차 이런 것들이 심화돼서 양극화 사회가 많이 진전됐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라든가 또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이게 헌법적 규범 속에서 가치와 정신의 어떤 통합 이런 것들을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더 만들 필요가 있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난해 연말과 올 초에 있었던 한국에서의 어떤 촛불 시민혁명 거기서 터져 나왔던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나라 이런 것을 열망했던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온전한 열기를 혁명으로 헌법 체제 밖에서 달성할 것이 아니라면 헌법을 바꿔서 헌법 안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개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치적 롤모델로 삼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특별한 정치의 롤모델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돌아가신 문익환 목사님이나 김근태 선배님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특히 민주화와 관련해서 김대중의 길, 노무현의 길 이런 것이 있다면 저는 문익환의 길, 김근태의 길도 있다 이런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과 김근태 선배님은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 아주 높은 공헌을 하신 분이고 그분들이 민주화의 지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좋은 이웃으로서 또 훌륭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문익환 목사님이나 김근태 선배님처럼 그런 정신과 가치로 또 그런 삶의 자세로 일관된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늘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남았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에 도전해보는 것, 그다음에 당대표에 도전해보는 것, 또 원내대표를 한번 해보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는 제가 꼭
해보고 싶고 또 해봐야 할 그런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올 하반기 남은 시간 좀 고민하면서 네. 내년도에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아까 처음에도 인사드릴 때 정말 바쁘신데도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시간 이렇게 보내주시고 저희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네. 마음이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